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엔 코인베이스 글로벌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베이스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주로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들의 주요 사업은, 네, 암호화폐 거래,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를 기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FT 등등,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네, 이번 시간에 지금 코인베이스의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우선 기술적 관점으로 살펴볼까요? 제 얼굴이 좀 아래로 내리고.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죠? 코인베이스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코인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폭이 있는 거니까. 근데 최근에 그 비트코인도 많이 올라왔고. 그쵸? 쭉 올라왔어. 진짜 7만 달러까지 올랐어요. 7만 3천. 근데 지금은 약간 플래그 패턴을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약간은 현재 뭐 박스권에서 약세 모양새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는 네, 코인이 좀 주목을 받았어요. 미국의 섹터 시황을 좀 살펴보니까는 네, 전기차 완성차하고 그 다음에 코인 쪽이 좀 올라왔거든요. 네, 오늘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3.63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플래그 패턴 우선 기술적 관점으로 좀 살펴볼게요. 그래도 여기 한번 찔러댄 게 있긴 있네. 그리고 추세를 본다면 상승 추세는 이렇게 이쪽 추세도 있긴 하겠죠. 근데 여기서 한번 툭 떨어지긴 했네요. 지금은 툭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포지션은 좀 약세 포지션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현재 코인베이스는 이 구간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툭툭툭 떨어진 다음에 물론 이제 전저가를 깬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닌데 좀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해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 현재는 여기 아래 동그라미에 있는 거죠. 올라가려고 한다면 최소한 위에 동그라미까지는 좀 올라와 줘야 되겠지. 그래야지만 여기서 수렴된 다음에 이렇게 행보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올라갈 때 요 공간 잠깐만요. 네, 올라갈 때 요 공간으로 올라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약세에 있는 위치에서 반등을 해줬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또 여기 추세선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좀 올라온다면 좀 안정적일 것 같긴 합니다. 그 가격대가 한 250달러 정도로 네, 그쵸. 네, 제가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움직이려고 한다면은 현재 가격대에서 250달러 네,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겠죠? 여기가 수렴되는 자리고 교차 지점이니까 그래서 한 250달러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플래그 패턴을 좀 더 지속하면서 네, 이쪽 가장 큰 동그라미 있는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지금은 전저가를 깨지는 않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약세의 모양새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좀 많이 빠졌죠. 예, 많이 빠졌다 그래도 반등을 해주긴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보고 약간만 더 볼까요? 공매도 쪽 좀 살펴보게 된다면 근데 공매도 비중이 최근에 좀 높았었네. 제 얼굴이 또 네, 공매도 비중이 14%까지 올라왔네요. 6월 28일 날? 6월 28일 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여기죠? 6월 28일. 근데 6월 28일 날 공매도 비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 밀어제꼈네. 이때 하락 인턴 캔들 나왔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좀 매수세가 좀 강했다는 얘기죠. 현재로서는 좀 매수세가 좀 강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차트니까 거의 비슷해요. 코인베이스하고. 그러니까 뭐 코인베이스는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기반을 해서 좀 움직인다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미상한 잔고는 뭐 최근에 그렇게까지 증가하는 모양새는 아니긴 하네요. 6월 14일까지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 오히려 미상한 잔고가 약간 줄어든 면은 있죠. 900만 주까지 900 여기 1150만 주에서 990만 주, 그 다음에 920만 주니까 미상한 잔고 개수는 뭐 그렇게 증가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좀 강하게 올라온 거예요. 공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에 의해서 올라갔으니까 강하게 올라왔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포지션에서는 뭐 앞으로도 그럴 거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포지션에서는 좀 강하게 좀 왜냐하면 이게 여기 수렴되는 자리에서 좀 싼 자리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에 대한 관점으로 좀 강하게 올라왔다. 네, 그렇게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50달러 정도까지는 좀 올라와 줘야지만 좀 안정적으로 수렴되는 자리까지 올라와서 위에 동그라미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기술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좀 제가 포커싱을 맞출 게 뭐가 있냐면,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 돈가치 유튜브에서 해외 종목을 가치 분석할 때 요 스케일도 좀 말씀드려 갖고서 여하튼 간에 이것도 좀 같이 분석을 했죠. 여기 해외 종목들이 있고, 코인베이스의 그 재무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좀 체크를 해볼게요. 뭐 지금 시점이면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코인베이스 그 재무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코인베이스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이건 정리를 한 건데 이걸로 보면 좀 그렇죠. 우선은 이제 이걸로 보시면 될 건데, 네, 여기 밸런스의 재무상태표죠. 대차대주표. 이 단위가 보니까 사우전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커. 되게 많아 보여. 자산이 보시게 되면 3,480억 정도 되죠. 토탈 자산이 3,480억 정도. 네, 부채가 많죠. 죄송합니다. 3,399억 달러 정도. 그리고 자본 쪽에 80억 달러 정도. 자본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그 좀 비율을 좀 체크해 드린다면 재무상태 비율을, 왜냐면 저기 퍼센트가 안 나와서 제가 좀 계산해 보니까는 부채가 많죠. 부채가 98%나 돼요. 이제 요쪽은 이제 뭐 금융자산이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많죠. 높죠. 높은 편이죠. 보통 은행이 부채 비율이 91%에서 그러니까 좀 적으면 이제, 그러니까 금융권 회사들이 부채 비율이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예금을 받은 거니까 그게 다 부채로 들어가는 거니까 90에서 89에서 적으면 89고요. 89에서 한 95 정도 나오거든요. 은행들이. 근데 이제 여기는 코인베이스는 98까지 있으니까 부채 비율이 높죠. 그러니까 이게 뭐 부채가 진짜 뭐 그런 부채는 아니고, 근데 그 여하튼 간에 뭐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할게요. 그냥 98%예요, 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자본은 몇 프로냐? 2%밖에 안 되죠. 부채 비율이 98%고, 금융권 회사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긴 한데, 근데 유독 좀 높은 편은 있죠. 다른 이제 은행보다는 당연히. 당연한 건 아닌데 그냥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왜냐면 뭐 잠깐 뭐 코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감정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98%면 부채비율이 높은 편이긴 맞죠. 적은 건 아니죠. 여하튼 간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물론 뭐 금융권의
특성이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8은 뭐 적은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제 네 요거 네 재무상 저기 손익계산서 한번 볼게요. 포괄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네, 포괄손익도 포함되긴 한데 여하튼간에 네 손익계산서 보게 되면은 네 이게 여기 이것도 싸우전이죠. 예, 싸우전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16억 3,700만 달러야. 매출이. 그리고 영업이익이 7억 6천만 달러. 영업이익이 7억 6천만 달러 정도. 그리고 순이익은 근데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많죠. 예, 순이익은 왜냐면 그건 이제 법인세 비용 그러니까 영업의 수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금융 쪽이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순이익이 11억 7,600만 달러 듣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매출은 네, 16억 3,757만 달러고 영업이익은 그러니까 이게 이 자산 대비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16억 달러니까 매출이 크지는 않지. 뭐 너무 적다 이 정도까지 아닌데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근데 뭐 다른 왜냐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야 마이크로소프트가 618억 달러죠. 16억 달러면 진짜 차이가 크죠. 마이크로소프트는 618억 달러 정도 되고 근데 코인베이스는 매출이 16억 달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크죠. 물론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M7 종목이니까 그럴 수가 있긴 있죠. 뭐 그래도 한번 이제 비교해 보게 되면은 크진 않죠. 하여튼간 네, 뭐 중형주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소형주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7억 6천만 달러. 영업이익 7억 6천만 달러. 그리고 순이익이 오히려 순이익이 높죠. 이거 영업이익 비해서는 11억 7,600만 달러. 그래가지고 그 영업이익률은 46.4%예요. 좋아요. 영업이익률이 46.4%고 매출 대비. 그리고 순이익률은 71%예요. 되게 높죠. 요게 이제 언제 나온 거냐면 5월 2일 날 발표가 된 거예요. 5월 2일 날 발표가 된 거. 여기도 나오네. 16억 4천만 달러겠지. 네. 저건 반올림한 거고 16억 3,700만 달러겠죠. 네. 그래서 매출은 그렇고 영업이익률이 높죠. 46%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44%로 높긴 한데 거기보다 영업이익률이 더 높으니까. 순이익률도 높긴 하죠. 71%니까. 근데 이건 이제 금융권이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이 좀 있어서 네, 영업이익률보다 더 높은 거예요. 여하튼 간에 이제 71%니까 좋아요. 뭐 그렇게 본다면 뭐 손익계산서로 보게 된다면 좋죠. 예, 다 좋아요. 예, 다만 이제 이 재무상태표가 약간은 네, 좀 안정적이지 않죠. 일반 기업에 비해서는. 그래서 근데 이건 좋은데 5월 2일 날 발표된 것까지 좋은데요.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코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잖아요. 그래서 작년 네, 3월 31일 2024년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요게 이제 요번에 그 5월 달에 발표가 난 거잖아요. 5월에 나온 거고 작년 3월 기준으로 해서 비교가 되었잖아요. 2023년.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좀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마이너스 1억 2,300만 달러였어요. 영업이익이. 그리고 순이익도 많았었죠.
그래서 EPS도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순이익도 뭐 마이너스 7,800만 달러. 저걸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는데 저걸 왜 비교해드렸냐면은 이 회사의 이 재무상태표를 보셨잖아요. 예. 재무상태표는 네, 안정적이질 않죠. 예. 뭐 금융권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긴데 그래도 안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런 상태인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네, 뭐 보셨다시피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죠. 46.4%, 네, 순이익률도 71.8%니까 매우 높죠. 예, 다만 예전에는 이제 그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못했을 때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이제 그런 때도 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코인베이스가요. 현재로서는 올라가니까 그리고 뭐 다 영업이익률도 좋고 수익률도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한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락을 앞으로 이제 유동성이 이제 부족해져 가지고 유동성 장벽이 부족해서 하락을 한다면 시장에서 그러면은 이제 코인베이스도 실적이 매우 안 좋아지겠죠. 예, 실적이 안 좋아지겠지. 그렇죠.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리고 금융권 회사고 코인의 금융권 회사고 예,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코인이 빠지면은 이 회사는 좀 되게 위험한 건 아닌데 그래도 위험한 편이죠. 안정적이진 않죠. 왜냐면 수익 자체가 코인의 그 상승에 의해서 수익이 나는 기업인데 하락을 한다면 당연히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률이 또 예전처럼 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긴 하겠죠. 그래서 네, 이번 시간의 방송의 포인트는 현재까지는 괜찮기는 합니다만 네, 만약에 혹시나 나중에라도 코인 쪽이 좀 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그러면은 좀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방송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본다면은 어 현재 방송하는 이 시간까지는 뭐 나쁘진 않아요. 코인 쪽이. 이게 저거죠. IBIT ETF인데 반등해줬어요. 근데 계속 플래그죠. 현재는 플래그예요. 예, 그리고 뭐 전저가를 깬 건 아니니까 현재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나중에라도 혹시 예, 경기 침체가 도래와가지고 이제 전저가 깨면서 빠지게 된다면 그렇죠? 코인 쪽이 그러면 코인 베이스 글로벌도 전저가를 깨면서 빠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아무래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안 좋아지기는 하겠죠. 재무 부분이 영향을 크게 받겠죠. 지금은 좋긴 한데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네, 투자금을 운영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기술적 관점으로 좀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고 네, 그러면 코인베스는 여기까지 이야기해 볼까요?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방송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 생각되신 분은 네, 돈가치 유튜브에 오셔서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네, 일로도 오세요. 같이 투자로도 등록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